우리나라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는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했고,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가 뒤를 이어왔습니다. 지금도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계속 발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2001년부터 녹색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환경, 사회 보고서, 그리고 이어 2008년부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매년 6월이나 7월경에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성과를 담아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민간기업과 공공기업 등을 모두 합해 2005년에는 15곳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10년에는 90곳, 2016년 122곳, 2020년에는 138곳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발간은 국내 기업에게만 특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2020년 기준 글로벌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매출액 기준 상위 250개 기업 중 96%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고 발간 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자들의 요구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기업은 많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각종 투자기관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 중심으로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해왔던 금융기관들에게 기업 가치라는 것이 비단 재무적 가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사회적인 성과나 환경적인 성과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도 자체 운영에 대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으로 책임 있는 투자를 기본적인 투자 원칙으로 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투자라고 하는 것이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투자기관으로서 중장기적인 수익률 유지나 제고를 위해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책임 투자 활동을 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해외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법률 중에 하나가 공급망에 포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환경 및 사회 성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에게 부과하는 법들입니다.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 같은 경우는 EU 27개국에 적용하는 법률로서 조만간 발효가 될 예정이고, 유사한 법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많은 대기업을 포함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들은 이러한 종류의 법률들로 인해서 반드시 법정 요구사항의 하나로 전 세계 수많은 공급망 기업에게 환경 및 사회적인 성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그 근거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질적인 이러한 법률이 없더라도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공급망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환경오염이나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유해물질의 사용 또는 아동노동이나 혹독한 노동조건과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해당 글로벌 기업의 실질적이고 또한 명성적인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의 고객 기업들이 여러분들에게 환경 및 사회 성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를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발간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부분인가 동시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책 입안자들의 요구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환경 문제나 각종 사회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좋은 삶의 조건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과 사회 문제를 고려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 등의 모든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술이나 제품들이 풍부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이 필요한데 이때 사회의 주요 자원을 활용하고 또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도하는 것은 주로 투자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기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많이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성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을 강제하는 법규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기업들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중심의 관리를 넘어서서 환경과 사회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의 수단을 활용해서 외부의 투자자, 고객,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정의는 서로 다른 기관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가장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유럽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란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사안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ESG 사안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공시하는 보고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재무 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라는 이름을 많이 최근에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를 종합해 보면 기업 보고, 코퍼릿 리포팅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무 정보이고 다른 하나가 지속 가능성 정보입니다. 기업 정보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역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 성과 중심의 사업 보고서를 공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기존의 재무 정보 이외에 과거의 비재무 정보라고 일컬어졌던 지속 가능성 정보를 담은 지속 가능성 보고도 재무 정보와 같은 무게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요약해 볼 수 있듯이 기업의 가치는 재무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성 성과로 구성되어 있고 지속 가능성 성과를 공시하는 수단이 기존의 재무 성과를 재무제표에 기반해서 사업 보고를 통해 공시를 하듯이 지속 가능성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수단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통용하고 있는 기존 재무 보고와 대별되는 많은 비재무 보고서들은 담긴 내용에 따라서 환경 보고서, 지배 구조 보고서, ESG 보고서, 인권 보고서 등으로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U는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의무화했는데요. 현재 EU는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스탠다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EU가 규제로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서 담아야 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주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정보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성과들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저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와 더불어 물과 해양자원,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자원의 활용과 순환경제, 그리고 오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이라는 주제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토양오염과 위험성 우려물질의 사용에 대한 현황과 실제에 대한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 부분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 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급망 노동자들을 포함한 가치사슬 내의 노동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 고객과 최종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관련된 위험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영향과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은 구체적으로 제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함께 동등한 대우와 기회에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들은 크게 보면 어떻게 환경 및 사회 문제를 고려하는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윤리나 세금의 납부 등 기업 행동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투자자나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바이어들, 특히 선진국에 있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정부 정책 입원자들의 기업 비재무 성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요구하는 정보가 약간씩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각종 외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준비하고 공개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도 비효율적이고, 또한 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표준화, 기준, 설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커지고 있고, 현재 이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환경 및 사회성과 관리 및 지속적 개선 부분입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기업 내부의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외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기업 내의 환경 및 사회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아울러 관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설정한 목표 대비 진척이 부진한 것은 어떤 부분인지, 향후 인적 물적 자원들을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환경 및 사회 성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연유가 됐든 환경 및 사회 성과를 내고 그 결과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면 지금 이야기한 내부적인 목적이 훨씬 중요하고, 이것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진정한 발간 목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